공중보건의사의 나이 많고 무능하고 말 안 듣고 말만 많은 훈련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공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개복원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군 생활이라 할 것도 없는 짧은 훈련 기간만 겪었지만 컨텐츠 중에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써보려고요. 참고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원은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의료 취약지역에서 진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구주의 훈련 후 군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군의관으로 나누어져서 배치됩니다. 두 군데로 배치되는군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공중보건의사가 되던지 아니면은 군의관으로 가든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구나. 군의 수요에 따라 전공별 군의관 선발 인원이 결정이 되지만 선발 인원 중에 국립대 의대 출신이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성적이 좋거나 석박사 학위가 있거나 신체 조건이 좋은, 즉 우수한 자원부터 군의관으로 차출됩니다. 무조건 좋으면은 군의관으로 데려가네. 특히 연대 의무 중대장이나 군병원 군의관은 대학병원급에서 임상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쌓은 선발된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진짜? 귀차니즘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군의관들이 실은 나름 선발된 상위 레벨의 우수한 인력이란 얘기입니다. 그 인간들이라는 많은 의견들이 많네요. 피해자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 4주 기초훈련 때의 경험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대를 갔으니 꽤 늦은 나이였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8개월이었는데 훈련기간은 고작 4주밖에 안 되었지만 짧은 훈련이라도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나이 먹은 훈련병의 생활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더구나 부친께서 전상 국가 유공자셔서 피해자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의무 사관 신검을 받았던 관계로 38개월을 꼬박 복무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었고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고 1년 반을 원내 대기시켜놓고서 군복무 못지않는 전공의 1, 2년차 생활을 다 겪고 말년병장 같은 전공의 4년차를 마친 뒤 한 달도 안 돼 훈련소에 입소했으니 이건 마치 왕고가 말년병장을 제대하자마자 훈련소에 다시 입소시킨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더구나 이전에까지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장교 훈련 후 대위로 임관을 했었는데 그 해부터는 사병훈련을 시키고 이병제대를 시키니 사기 의욕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이고, 병사로 전역시켜버리는구나. 그것도 2등병으로. 또 한 가지 어렵사리 낳았고 태어나서 생사를 오갔고 여전히 자주 아프던 3개월 된 딸을 두고서 훈련소에 입소를 했으니 마음도 편치 않아 훈련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논산 육군훈련소 중대 배치를 받고 보니 중대장보다 제가 5살은 많았고 당시 소령이었던 대대장님과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었죠. 의경들과 같은 연대에 속해 훈련을 받았는데 의경들은 우리 때문에 너무 훈련이 편하다고 했고 우리는 의경들 때문에 훈련이 너무 고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관병들이 잠을 깨워 취사장 사역을 하러 가자며 끌고 나가는데 웬만한 아파트 방을 합쳐놓은 크기 정도의 커다란 직육면체 스테인레스 욕조 같은 곳에 물을 불려서 놓은 쌀이 물과 함께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퍼서 넓고 큰 납작한 직육면체 모양의 밥판에 담는 일이었는데 한 번 뜨는 양이 밥판 1개 정도 되었고 이는 1개 분대가 먹는 양 정도 되는 것 같았죠. 이걸 증기로 쪄서 배식을 한다는데 몇 번 해보니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럼 김치를 썰러 가자고 했습니다. 김치는 20kg짜리 큰 비닐봉지에 담겨서 종이박스에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높이 1m 약간 더 되는 탁자에 20kg짜리 김치봉지를 한 10번 정도 올려놓다 보니 또 허리가 아프며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어깨며. 그래서 다시 포기했죠. 자, 다음으로는 배치된 곳은 닭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말년병장 훈련소에 집어넣은 것 같네. 조각난 냉동닭들이 커다란 철제 욕조의 물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역시나 손이 너무 차갑고 허리가 꽤나 아팠죠. 그래서 또 포기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냉동 명태를 손질하는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15kg씩 박스에 포장된 냉동 명태를 1m 남짓 높이의 탁자에 올려놓는 일이었는데 이 역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포기했죠. 이젠 취사반 기관병들도 거의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입된 곳은 가장 하기 쉽다는
소세지 까는 곳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아니 이 무슨 고급 자원을 무슨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군용 소세지가 되게 크더라고요. 과장 조금 더 보태면 야구 빠따 같은 정도인데 칼이나 가위 없이 이빨이나 손톱으로 소세지 비닐을 까는 일이 손톱이 아파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결국은 부려먹을 일만한 일이 없으므로 인근 보급 부대에 가서 부식이나 타오라고 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야 되는데 군용 트럭이 되게 높더라고요. 더구나 군복은 몸에 비해 작아서 꽉 조이고 운동량은 부족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군용 트럭 화물칸에 올라타는 것을 실패했고 쌍욕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 새끼들 도대체 어떻게 된 놈들이야 이거. 한 기관병이 쌍욕을 하는 부사관의 귀에 뭐라고 속닥속닥거리자 야 저 아저씨들 트럭에 실어. 결국 기관병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위로 끌어올려주고 뒤에서 밀어줘서 간신히 트럭에 올라탔죠. 트럭을 타고 보급부대로 이동하는 동안 물어봤습니다. 아저씨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때 6-7명의 다른 훈련병들이 타 있었는데 나이들이 30살에서 33살까지 있었죠. 모두들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보급부대에 도착하니 기관병들이 냉동명태를 한 산장씩 번쩍번쩍 들더니 훈련병들의 어깨에 올려줍니다. 한 사람당 차곡차곡 4개씩 올려주었는데 한 상자에 15kg, 합이 60kg죠. 당연히 쓰러졌죠. 보급관은 버럭악을 쓰더라고요. 야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인데 이거 개씨. 그때 또 뒤에서 빠르게 다가가 누군가가 보급관의 귀에 속닥거리자 보급관은 그럼 한 상자씩 날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병들은 4박스씩 나르는데 훈련병들이었던 저희는 겨우 1박스씩 나르고 있었죠. 이때 취사병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훈련병 훈련 성적으로 근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근무지에 배치받기 위해서는 또는 격오지에 배치받지 않기 위해선 몸이 아파도 숨기며 눈물겹게 열심히 훈련받은 훈련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차피 체력의 한계로 열심히 한다 한들 좋은 성적 받기 어려운 나이 많은 전문의 출신들이 마치 예비군들처럼 어떻게든 훈련을 빠지려고 노력을 했고 열심히 하려는 후배들에게 와 야 너는 체질이다. 너 훈련병으로 그냥 군대 말뚝 박어. 또는 야 내가 나설 필요까지 있냐? 하면서 빠졌고 취침 전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내일 유격대 서로 지침을 내렸다고. 내일 유격대 아저씨들 적당히 하고 옆 사람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세요. 체력 좋다고 끝까지 버티지 말고요. 알았죠? 사실 그랬습니다. 유격 훈련 때 필자는 주변 눈치 볼 것도 없이 초장에 픽픽 쓰러져 나갔고 여기저기서 동조를 했죠. 그런데 꼭 분위기 파악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눈치 없는 젊은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약간 평발이라 가지고 전투화를 신어본 적도 없이 운동화만 신었고 군장을 매본 일도 없이 벌점으로 때웠죠. 보다 못한 중대장이 아저씨 이렇게 하다가 섬으로 배치되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고 벌점은 쌓여갔습니다. 나이 많고 무능하고 말도 많고 말도 듣지 않는 훈련병들이 그래도 4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퇴소하게 되었는데 배웅해주는 대대장님께 형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자 기관병들이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논산훈련소 정문을 나오는데 정문에 훈련을 마치고 나온 공중보건의사 훈련병들과 마중 나온 가족들로 정말이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떤 차가 경적을 울리며 사람들 틈새로 헤치고 들어오는데 트렁크가 열리더니 풍선이 막 하늘을 날고 풍선 끝에 매달린 플랜카드로 세로로 길게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하트도 막 있고 아무튼 내용이 땡땡아빠 사랑해요 땡땡아빠 고생했어 였죠. 순간 뭔 4주 훈련 쳐받는 주제에 고생은 뭐 고생이야. 속으로 맘껏 비웃어주고 있는데 잠깐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오 세상에 그 차 속에서 내린 사람들이 보니 바로 제 마누라와 수련 동기 부인이었죠. 백설공주가 입는 어깨가 볼록하고 반짝거리는 장식의 드레스 비슷한 옷을 맞춰 입고 호들갑을 떨며 달려오는 것. TV에서 보면은 이럴 때 마누라를 힘껏 끌어안으며 뜨겁게 키스를 퍼부어 들어올려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쪽팔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지라 서둘러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훈련은 그렇게 끝이 났죠. 공중보건의사로 훈련기간 포함 38개월을 근무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예비군 훈련은 또 정말 편하게 받았습니다. 압권은 예비군 훈련이 2-3년 정도 남아있었는데 예비군 통지가 나오지 않자 알아보니 만 40세인가부터는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 해제라고 해서 예비군 훈련은 몇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민방위는 받아본 적도 없죠.
지금도 아까운 청춘을 바쳐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 그분들께 글로 쓰기 미안할 정도로 편한 병역 이행이었지만 제가 운이 좋았을 뿐 섬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이라크 소말리아 파병을 다녀오는 군의관들 모두 저처럼 편하게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지공님께서 올려주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비군이 입대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참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지공님, 다른 이야기가 또 있으면은 슴슴할 때 한 번씩 풀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썰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 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바.